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인생은 살아내는 것일까? 아니면 배워가는 것일까? 나는 늘 앞만 보고 달렸어요. 일, 돈, 인정,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정말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만난 책이 바로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입니다. 죽음을 연구했던 한 여의사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들에게서 진짜 살아가는 법을 배워줍니다. 신기하죠?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삶을 배우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내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쁘게 사는 이유는 사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기 위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할 인생의 수업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잠시 멈춰서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지금 함께 걸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수업입니다.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는 늘 힘든 길을 걸어야 할까? 예전엔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학교다. 그리고 고통은 그 학교의 가장 깊은 교과서다. 우리는 모두 학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실패로부터 겸손을 배우고 상처로부터 공감을 배우고 잃어버림으로부터 소중함을 배운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알겠습니다. 내가 겪은 그 힘든 순간들을 사실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수업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배운 순간이 가장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누군가의 배신, 예상치 못한 실패, 그리고 끝없는 불안, 그 모든 것이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나를 깨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질문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 순간부터 고통은 적이 아니라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큐블러 로스는 말합니다. 삶의 진짜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성장이다. 그 문장을 읽고 나는 한동안 책을 덮지 못했습니다. 늘 행복해지고 싶다는 말만 했던 내 입에서 단 한 번도 성장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본 적이 없었거든요. 성장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부서지게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 부서짐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넘어졌던 이유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였고, 내가 잃었던 이유는 진짜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라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조금 더 깊은 인간이 되어갑니다. 오늘도 삶은 나를 시험대에 올려놓겠죠. 그런데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아요. 고통은 나를 깨우는 신호라는 걸. 그리고 그 신호가 멈출 때 나는 더 이상 배우지 못할 테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필요한 존재로 느껴지고 싶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랑받으려고 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내가 아닌 누군가로 보여지길 원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걸.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가 진짜로 사랑을 배우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몰라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모른 채로 사랑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어른스러운 줄 알았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사랑받기 위한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퀴블러 로스는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이해다. 이해하려고 하면 상대의 결점도 보이지만 그 사람의 상처도 함께 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상처는 내 안에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를 들여다보는 거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사실 나는 내 안에 부족함을 위협하고 있었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건 내 안의 따뜻함을 다시 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만 진짜 사랑은 이해하려는 용기입니다. 상대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모자람 속에서 인간의 진심을 보는 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나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걸.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완벽한 사랑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불완전한 우리를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도 나를 받아주더라고요. 그것이 내가 인생 수업에서 배운 두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이해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이해는 언제나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느 날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떠났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눈을 감으면 아직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말한다. 상실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그녀는 죽음에 직면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눈빛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가지고 있을 때는 모릅니다. 잃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 하지만 상실은 우리를 부서뜨리는 동시에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실의 밑바닥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 그 사랑은 형태를 바꿔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간다. 이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그 사람이 내게 남긴 방식은 남는다. 그가 웃던 모습, 나를 안심시키던 말 한마디, 그게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일부가 된다. 용서, 참 어려운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 그건 상처를 잊고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용서를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를 묶고 있던 사슬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그 사람을 내 안에 계속 가두는 일이다. 내가 행복해지려 할 때마다 그 사람의 그림자가 내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용서는 결코 약한 선택이 아니다. 그건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에 내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강한 결심이다. 책 속의 한 장면이 기억납니다. 죽음을 앞둔 한 여성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남편을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그를 미워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버렸거든요.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과거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왜 살아가는지를 모를 때가 있죠. 성공을 향해 달릴수록 삶의 의미는 점점 멀어지는 기분. 인생 수업에서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그 순간마다 진심으로 사랑했느냐에 있다.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너무 거창하게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요? 당신의 하루에 감사할 줄 아나요? 나는 이 문장을 읽고 한참 멈췄습니다. 그동안 나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오늘이 쌓여 내일이 되고 그 내일이 결국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나는 의미를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미란 결과가 아니라 태도라는 걸. 이 일이 성공할까가 아니라 이 순간 나는 진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인생이란 정답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는 여정이었다. 오늘도 나는 배운다. 조금 더 사랑하는 법을, 조금 더 감사하는 법을. 그게
내가 다시 쓰는 인생의 의미이다.